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떠한 피해도 없었던 그런 하루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사에 지원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제가 업데이트하는 주요 기업들의 자기소개서 항목 작성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자소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향후 면접에서 유사한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지혜를 좀 더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이해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면접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방법론은 여러분들의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점을 오늘도 거듭 강조드려 봅니다. 그럼 1번이 아니라 가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는 항목이 참 특이한데 항상 이렇게 토지주택공사는 숫자보다는 이렇게 해서 가나다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친절하게도 평가 키워드가 무엇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포부라고 하면 사실은 보통 지원 동기, 입사 포부인데 지원 포부라고 하니까 왠지 우리 입에 그렇게 착 달라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원 동기가 됐든 입사 포부가 됐든 조직위의 능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이 토지주택 공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공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비전을 본인의 강점과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항목으로 보입니다. 평가 의도는 조직의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이제 직무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직무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어떠한 아이디어로 수행해서 어떠한 직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떠한 LH의 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직무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LH의 특정 경영 목표 하나를 잡으시고 연결하신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달성했을 때 비로소 LH가 추구하는 어떠한 비전이라든지 최근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가치들을 더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원자가 입사 후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목표에 관심이 있는지 등을 조직 관점에서 LH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보다도 좀 더 조직 관점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아이디어라는 것은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공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 하면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현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직자가 봤을 때 기가 막히다 할 정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평가자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어느 정도로 고민을 했구나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더더욱더 평상시에 이 LH 입사를 위해서 준비한 분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항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못 해왔다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최소한 직무 기술서상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직무 역할과 그리고 직무 목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LH에 나와 있는 이 경영 목표 있죠. 이 부분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뭐 예를 든다면은 여기 보시면 전략 과제들이 있는데 어떤 전략 과제에 해당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본인의 직무 역량과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해 달라고 했거든요.
직무 역량이라는 것은 직무 수행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강점이라는 것은 직업 기초 능력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보여주셔도 되는데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을 감안했을 때 한 가지 역량을 여러분들은 강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잡을 것이냐는 다른 항목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번 항목 여기 보시면 전문성 향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전문성 향상이 바로 직무 수행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을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항목에서는 강점 기반으로 작성을 하시고 이 2번 항목에서 직무 수행 능력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당 직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적인 부분과 스킬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나는 직무 수행 능력으로 도배를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당 키워드를 잡아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 강점을 잡게 된다면 이 강점 키워드와 여러분들의 어떤 노하우 그런 걸 통해서 얻었던 성과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내가 지원한 특정 직군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아이디어로 수행해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LH가 추구하는 어떠한 경영 목표 중에서도 특히 이러한 전략 과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노력을 했을 때 LH가 추구하는 어떠한 비전이나 최근 어떠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등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역량을 제가 발휘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러한 키워드를 이러한 노하우로서 발휘함으로써 성과를 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비전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으로서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겠죠. 퀵 리뷰이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봐야 되는데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길어지네요. 그렇죠? 자, 이 나번 항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학교 생활 또는 사회생활 중 전문성 향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량 개발 등등등. 그럼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냐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 이해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잡았다라는 것은 직무 수행 능력 즉 지식 스킬 경험에 해당되는 전문성이기 때문에 요 역량 하나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학습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자기개발 능력이라는 관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의도는 연결되는 이러한 키워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전문성을 강조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당 전문성을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경로가 아니라 특정 학습 경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생활 또는 사회생활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로 등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한 가지 특정 경로에서 여러분들 해당 직무 역할에 필요한 역량들을 쌓아왔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해당 직군에 지원했을 때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필요성의 차별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철저하게 가항목과 나항목에서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나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공사 목표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다면 앞뒤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 역시나 작성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해당 직무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다. 저는 과거에 어떠한 학습 경로 A 혹은 B 혹은 C 혹은 A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서 해당 역량을 쌓아왔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냈거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나 입사에서 이런 역할, 앞에서 얘기했던 역할과 좀 중복될 수는 있는데 유사하게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무조건 직군 내에 있는 모든 역량들을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특정 지식이나 스킬이나 경험에 대해서 하나를 잡은 다음에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강조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다항목. 토지주택공사는 사실 항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평가하는 키워드는 매번 동일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의사소통 능력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특이한 게
본인보다 나이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사에게 본인이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상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런 유사했던 질문들이 많이 출제된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의사소통 능력이긴 해요. 물론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는데, 뉘앙스로 봤을 때는 뭐 여러분들이 상사라고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을 해야 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상사와의 어떤 팀 활동 과정, 혹은 민원인, 특히 나이 많은 민원 응대 과정, 이런 거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 소재를 바탕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문제에서 출제된 것들은 항상 충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 왜 이 상사랑 소통을 해야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상사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업무적 측면의 공식 의견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사가 이걸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래 직무 역할 자체가 상사에게 어떠한 부분들을 보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시사항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자발적으로 어떤 팀의 목표에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의견을 상사에게 전달해야 했던 상황도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든다면 향후에 우리 조직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어떠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이 상사에게 기존과는 어떤 다른 방법이라든지 혹은 다른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서 접근을 해서 소통을 좀 해야 됐거나 아니면 의견을 어떻게 전달해야 했던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 마찬가지, 그냥 이렇게 하면 도움이 더 될 것이다,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행에 대한 부분들도 상사한테 보고를 해서 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제가 만약에 쓴다라고 한다면 직간접 지시사항에 대한 공식 의견보다는 자발적으로 팀의 어떤 긍정적인 목표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주인 정신을 바탕으로 찾아내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팀장님이나 상사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상사를 설득하느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에게 절대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시가 좀 더 적합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항목은 결국 의사소통을 물어보는 건데, 상황보다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이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사소통의 방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는 평상시에 상사의 스타일과 지금 발생한 어떠한 업무 환경, 예를 들어서 이게 관행이라고 한다면 그 관행이 상사와도 연관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상사의 평상시 업무 스타일이 말보다는 메일로 먼저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중으로 구두로 보고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악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뒤에 따라 나오는 어떠한 방식으로 저는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전후 관계가 약간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얼마나 상대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하는지, 상대방에 맞춘다라는 것은 결국 환경과 그 사람의 어떠한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춘다라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경청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경청이라고 하면 그냥 말 잘 듣는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경청은 그런 의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폭넓게 상대방의 스타일까지 감안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경청이고요. 그 다음에 꼭 상사의 평상시에 언행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직의 어떤 문화라든지 문서 혹은 업무하는 체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더욱더 상사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전달했다. 뭐 시각화된 자료로서, 아니면 좀 더 조심스럽게, 아니면은 구두 보고 대신에 메일로,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상사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업무의 어떤 순서에 맞게, 위계에 맞게 전달했다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어떤 소통 스타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상사나 여기 나와 있는 나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유효했다라는 거, 그런 관점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이 항목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팀 활동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어떠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조직에 영향을 주는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면 지금 우리 조직이 추구하고 상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목표를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상사께 공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다면 좀 더 우리 팀에 좋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평상시에 상사가 어떠한 소통 사회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과거 나의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어떠한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해서 어떠한 말하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사에게 좀 더 적합한 이런 소통 방식으로서 어떠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는 이런 게 중요하구먼.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상사와의 경험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는 제가 더 이상 자주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라 항목입니다. 이게 잘 입에 잘 떨어지지가 않네. 4번 항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 자, 대인관계 능력인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에서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대인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생활 하다 보면은 영원한 적도 없고요.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약간 소원한 관계가 되더라도 또 업무를 하다 보면 또 계속해서 꾸준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직장 생활의 덕목이자 또 중요한 역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항목을 딱 보면서 야, 과거에 강민혁이도 대인관계 유지 참 잘했나?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 항목을 좀 보면서 억지로 자소서를 작성하기보다도 향후에 여러분들이 우호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작성하실 수 있다면 좀 더 현장감 있는 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평가 얻은 대인관계인데 저는 일단 특히 이제 우호적 관계 형성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갈등 관리, 협상력, 뭐 고객 지향, 리더십, 뭐 팀워크 등등등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구성원들과의 어떠한 협력을 해내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칙과 좌우명이 뭐냐라는 것은 결국 뒤에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일관성 있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홀해졌던 계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오해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혹은 본인의 어떤 객관적인 부족함 혹은 타인의 실수 등. 자, 그러면 강민혁이는 어떻게 쓸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그 친구를 위한답시고 해가지고 직설적으로 조언을 해준 거지. 여러분들 취업 준비생 친구가 있어. 근데 걔가 열심히 공부를 안 하니까 등짝을 날린 거지. 야, 이 새끼야, 지금 공부해야 돼, 임마. 근데 그 친구는 사실은 알면서도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이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친구가 강민혁이가 좋은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친구 상황에서는 그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해 아닌 오해로 나는 정말 그 친구를 좋아하고 그 친구와의 어떠한 그런 관계를 정말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조언을 한 건데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내 마음 같지는 않기 때문에 또 그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거나 아니면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해서 이런 관계가 좀 소원해진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원만한 회복을 위해서 노력?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진지한 사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그 이전에 본인이 잘못한 거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다르게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친구한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상황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그리고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약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방에 맞춘 회복 노력을 강조한다면 역시나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입사했을 때 여러 이제 팀원들과 이제 관계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원칙 좌우명을 어떻게 적을 수 있겠어요?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타인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내 좌우명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요. 과거에 나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접근했었지만 큰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
아무리 선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건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친구에게 진지하게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사과를 했고 배경이 이렇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과도 이러한 좌우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벌써 19번이 넘어가고 있네요. 이거 그냥 빠르게 그냥 간단하게 보려고 지금 찍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길게 찍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자, 요거 그럼 빨리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써왔던 공동체 윤리, 봉사정신, 책임의식, 준법도, 직장 예절 등에 해당되는 이 직업윤리 능력 중에서도 이제 공동체 윤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민사항은 개인의 편의를 추구해야 했던 특정 어려웠던 상황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지하철을 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잖아요. 이건 어쨌든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건 맞는데, 어, 개인의 편의. 내가 지금 약간 더워.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해. 이런 건 개인의 편의는 맞지만 제가 볼 때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다한증이 있거나 뭐 예를 든다면 굉장히 지금 뭐랄까 그 폐쇄공포증 때문에 어떤 압박을 받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마스크를 벗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개인의 편의인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잘 대처를 했다, 공공 질서를 지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 이야기를 절대 하라는 게 아니고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개인의 편의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개인 편의를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편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서 고민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공공 질서를 지켜야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말 그대로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내가 평상시보다는 그걸 내 관점에서는 더 지키기 어려운 어떤 특정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내 편의를 위해서 좀 고민이 됐다, 그렇게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고민사항이 좀 해당될 수 있거든요. 아마도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런 것들이 내 개인의 편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지원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고 싶다면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소재들을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단체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소속된 어떤 조직의 이익도 공공의 이익이라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 공공에 대한 어떠한 가치, 이익, 이런 걸로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처 방안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아마 행동으로 옮겼을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갔다. 그렇죠? 나는 이러한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왜 본인이 그렇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왜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걸 안 지키면 내가 혼나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면 벌금을 내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면 비난을 받으니까, 이걸 안 지키면 내가 나중에 조직에서부터 어떤 화를 당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지켰을 때 오히려 나도 그렇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그리고 강민력 직업윤리 능력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추가적인 세부적인 공공의 이익을 왜 지켜야 되는지, 왜 직업윤리 능력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그냥 살펴본다라고 시작했던 자기소개서 리뷰였는데, 각 항목에 대해서 그래도 좀 평가 요소와 참고 사항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간결하게 더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 상황을 고려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너무나 높은 그러한 공사입니다. 여러분들 걱정이 되시겠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작성하시고, 오타라든지 이런 주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들 점검하시면서 제출 잘하셔서 꼭 좋은 결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